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세금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내포 신도시 하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세금도 감면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직접 경작한 농지, 즉 자격농지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최고 1년 1억, 5년 2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농사만 지었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는지, 어디에서 지었는지, 주소지와 농지가 동일한 위치인지, 심지어 소득 금액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상속농지는 더욱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격기간은 몇 년을 인정받아야 하는지, 감면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 사례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딱 핵심만 정리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괜한 세금 낭비 없이 내 자산을 제대로 챙기는 방법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격농지 감면 정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제촌 작용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한도는 1년간 1억, 5년간 최대 2억입니다. 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자격농지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 이하하며 농지의 판정 기준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촌 및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이란 직접 경작을 의미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이 경작 또는 다량성 식물이 재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작자의 총 급여 또는 사업 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 또는 복식 부기 의무자 수입 금액이 있는 과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단, 농업, 임업, 부동산 임대업, 농가 부업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제외합니다. 제초는 해당 연접 30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연접이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 군, 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홍성군의 연접시는 예산군, 서산시가 해당이 되며 아산시는 연접시, 군, 구가 아닙니다. 자격기간 계산입니다. 원칙은 8년 이상 자격 후 양도시 자격농지 감면 대상되나 예외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의 실제 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에는 3년 이상 자격 후 양도시 감면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경작기간 계산입니다.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주고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주고 있습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통일해주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좀 더 쉽게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자격농지 감면 실전 사례입니다. 2013년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하고 10년간 제촌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 후 2023년 아버지 사망으로 자녀 A에게 상속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녀는 제촌 자격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 후 3년 안에 해당 토지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자격농지 감면에 해당이 될까요?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 8년 이상 제촌 자격한 농지를 상속을 받고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모님과 경작기간은 자녀의 경작기간과 통산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작 여부 관계없이 자격농지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내용입니다. 상속 후 상속인이 1년 이상 제촌 자격한 경우입니다. 2000년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하고 20년간 제촌 자격을 충족한 농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자녀 A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습니다. 상속 후 3년이 지났지만 자녀 A는 제촌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24년 자녀 A는 해당 토지에 제촌 작용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 이상 제촌 작용 후 해당 토지를 매매한 사례인데요. 과연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자격농지 감면이 가능할까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제촌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 부모님의 경작기간과 상속인, 자녀의 경작기간은 통상하여 자격농지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개시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내용의 경우에는 자격농지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제촌 작용을 하면 부모님과 본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상속 후 3년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수용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기에 상속 후 3년이 지나던 3년이 지나지 않던 자격농지 감면은 가능합니다. 네 번째의 경우는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해주는 경우입니다. 2010년 아버지가 농지를 취득 6년간 제촌 작용을 해오셨습니다. 그 후 2016년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해당 토지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도 약 3년간 제촌 작용을 해오셨고 그 후 2019년 자녀 A에게 해당 토지가 상속된 경우입니다. 자녀 A는 제촌 작용을 하지 않고 상속 후 3년 안에 해당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도 자격농지 감면이 가능할까요? 2010년 2월 18일 이후 양도분부터 피상속인인 아버지인 배우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경작 사실이 있는 경우 직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6년, 어머니 3년, 합 9년으로 자격농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머님이 혹시라도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아버지의 경작 기간을 자녀가 제촌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작기간 합산은 불가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격농지 감면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혹시 더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내포신도시 하늘부동산으로 방문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내포신도시 하늘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으로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늘부동산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